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위주로 미준 채널을 꾸려왔더니요. 미준 채널은 그냥 뉴스만 읽어주는 채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가끔씩 미국 주식 뉴스 말고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따라서 투자의 기본에 관련된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미준 초기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PPT 만들고 발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첫 번째 순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만에 시작하는 미준의 새로운 코너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미국 테크주 투자의 종목 선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테크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테크주 말고 소위 얘기하는 가치주도 가지고 있었고요. 뭐 금융주에 투자한 적도 있었고 또 배당을 많이 주는 리츠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한 몇 개월 정도 되면 제가 매수한 종목을 자꾸만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테크주 말고 다른 주식을 사면 왜 자꾸만 팔아버릴까 생각을 했더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투자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애착도 가져야 되고요. 또 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아야 되는데 테크주 말고 다른 주식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랑 궁합이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는 성장주 투자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테크주 투자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테크주 투자에 푹 빠져버린 이유, 도대체 어떠한 매력이 있길래 제가 테크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하면, 특히 미국의 테크주에 투자를 하면요,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코카콜라에 투자해, 이거보다는 나는 애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애플의 주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뽀대가 나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의 매력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투자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테크 주식은 성장주죠. 그래서 매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가끔 보여줍니다. 따라서 테크주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면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테크주 투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테크주에 투자를 하다 보면요. 그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거나 적응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래형 인간이 될 수 있다. 특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 세대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어느 시대나 세대차가 존재를 하잖아요.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 세대랑 세대차를 느끼면서 살아왔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은퇴도 하고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나중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 투자를 하면서 많은 점을 배우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테크주에 투자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이 돼버렸습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뿐만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투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는 테크주 투자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테크주 투자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바로 테크 기업인데요. 문제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테크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미국으로 좁힌다 해도 미국만 해도 정말 훌륭한 테크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어떤 기업, 어떤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본 테크 주식의 선정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제가 테크주 성장 주식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시장입니다. 해당 기업이 활약하고 있는 시장, 즉 산업이나 섹터를 얘기하는데요, 이쪽 부분의 성장 잠재력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확대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 해도 시장의 규모가 너무나 작거나 아니면 성장의 잠재력이 없는 그런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꾸준한 성장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성장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 들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성장을 잘 해내고 있는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한 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해자라는 것은 경쟁 기업을 따돌릴 수 있는 그들만의 힘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해자가 있지 않다면 결국은 경쟁 기업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주 선정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테크주 선정 기준은요,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적 해자를 잘 만들어놔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이다. 자, 하지만 이 기업의 퍼포먼스가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오늘이 아닌 내일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성장 동력은 지금 현재 얼마나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보여왔더라도, 따라서 시장의 규모도 좋고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좋고 또 지금 현재 경제적 해자도 갖추고 있고 성장 동력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테크 주식을 선정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투자할 테크 종목을 발굴할 때는 네 가지 정도의 선정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네 가지의 선정 기준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정 기준은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해당 기업이 들어가 있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에 앞서서 일단 그래프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첫 번째로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S&P 500의 P 레이시오 히스토리,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자, 보고 계신 것처럼 P 레이시오는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P 레이시오가 높게 올라간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0년간 미국 증시의 멀티플, 즉 밸류에이션은요, 매크로의 움직임에 따라 순환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전쟁도 있었고 팬데믹, 테러, 무역 마찰, 금리 인상, 리세션,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멀티플, 프리미엄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양적 완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하는 그런 시대에는 멀티플이 증가를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멀티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 결국 P 레이시오, 시장의 멀티플은 그렇게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다음 그래프입니다. S&P 500의 EPS 히스토리를 보고 계십니다.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500대 기업이잖아요. 자,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EPS,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다 합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500 기업의 EPS는요, 지난 150년 동안 처음에는 $10 수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00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20배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계속해서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 대공황도 있었고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도 있었죠. 그리고 닷컴 버블,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코비드 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150년 동안 미국의 500대 기업은 계속해서 순이익을 올려왔는데 과연 지금부터 다가오는 10년,
20년, 3,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의 성공의 척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미래 경제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거라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4차 산업혁명의 투자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크인베스트에서 만든 차트인데요. 자, 이번 차트를 통해서 아크인베스트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과거에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증기기관이 나왔죠. 그리고 철도, 내연기관도 등장을 했고요. 전화기, 자동차, 전기,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인터넷이 계속해서 세상을 혁신시키면서 계속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출현을 하면서 이러한 경제의 발전 모습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투자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아크인베스트에 따르면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보틱, 유전자 시퀀싱, 에너지 스토리지, 이러한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각각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융합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따라서 과거 인류의 모습보다 다가오는 미래에 조금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테크놀로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이 투자 적기다 라는 것이 아크인베스트의 주장이고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라는 의견은요, 비단 아크인베스트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스타트어스 인사이트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스타트어스 인사이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10가지의 트렌드를 정리를 해줬는데요. 자, 그리고 각 해당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차지할 비율을 아울러서 전망해 줬습니다. 자,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다가오는 미래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전체 시장의 16%를 담당할 것이다.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공지능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포함하겠죠. 이 부분이 13%, 그리고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가 11%를 담당하고요. 그 밖에도 네트워크 연결, 이 부분은 이제 5G가 포함이 되겠죠. 11%, 로보틱이 10%고요. 사물 인터넷도 10%, 그 밖에 빅데이터라든지 3D 프린팅, 개인정보 보안, 디지털 트윈, 이러한 키워드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스타트어스 인사이트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확신이 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이용자가 5천만 명까지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자, 이 그래프 가장 위쪽을 보시면 75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전화기가 처음에 발명된 이후에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5천만 명을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7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라디오 38년이 걸렸죠. TV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는 데는 총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단 4년 만에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넘어갔고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단 3.5년 만에 사용자가 5천만 명을 넘어갔고요. 가장 밑에 보시면 포켓몬고가 나오는데요. 포켓몬고는요 0.03이라고 써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5천만 명을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단 10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점점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요. 투자의 기회 역시 기하급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말 많은 투자의 기회가 찾아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각 기업이 시가총액을 10억 달러까지 올리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Typical Fortune 500 컴퍼니라고 써 있죠. 전형적인 대기업, 따라서 Fortune 500대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10억 달러까지 올리는 데 걸린 시간은요, 총 20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구글이 시가총액을 10억 달러까지 올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8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기업은 페이스북이죠. 2004년에 설립된 페이스북은 단 5년 만에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넘겼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뒤에 등장한 기업은 우버가 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2년이 조금 넘게 걸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2012년에 등장했던 오큘러스는요, 한 2년도 되지 않아서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페이스북에 인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테크놀로지의 진화를 이끌면서 단기간에 부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에도요, 인류의 역사는 꾸준하게 진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우리의 경제,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꾸준하게 성장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를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우리의 부를 일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좋은 시장을 발굴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겠죠. 자, 우리가 살펴볼 시장의 잠재력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커다란 화제의 단어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시장의 잠재력 역시 최고의 그런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는 2021년 2.5조 달러의 규모에서 2030년이 되면요, 무려 87조 달러로 약 33배나 확장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AI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인터넷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이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는 7배나 커다란 시장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장 안에 정말 많은 부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선두의 자리에 서 있는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종목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 가지의 투자 기회가 더 있는데요, 바로 GPU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갑자기 뜨게 된 이유가 챗GPT였잖아요. 자, 그런데 챗GPT를 구동하기 위해서는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GPU A100가 무려 10,000개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믿는다면 GPU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GPU 시장의 규모는 2020년에는 254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27년이 되면요, 무려 1853억 달러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단 7년 동안 7배 정도 시장이 성장을 한다. 굉장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연평균 성장으로 나누면요, 무려 매년 33%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투여되는 GPU를 만드는 기업에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AMD 역시도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시장의 잠재력은요,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2018년만 해도 그 시장의 규모가 1,9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것이 2026년이 되면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남았죠. 1조 1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8년 만에 6배 가까운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마트 센서에 관련된 반도체 기업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정도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시장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입니다. 자,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요, 2019년만 해도 그 시장의 규모가 32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한 4년 정도 이후에 2027년이 되면요,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가 무려 5,127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 얘기는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0%를 넘어간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쪽에 관련된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로블록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2030년 정도가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상의 반 이상은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얘기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1억 2천만 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반 정도가 된다면 6천만 대 가까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기회가
숨어있는 시장이 바로 전기차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외에도요, 온세미컨덕터나 차지 포인트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온세미컨덕터는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이고요. 차지 포인트는 충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좋은 시장 안에서 1등 기업, 2등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라면 너도 나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1등, 2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죠.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러한 성장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지속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해자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제적 해자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요,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 네트워크, 우리가 보통 생태계라고 얘기하죠. 생태계의 매력도, 생태계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효과를 얘기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카톡, 왓츠앱, 이런 기업들이 지금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하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일구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다 엑셀을 사용하는데 나 혼자 다른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영상들은 다 유튜브로 올라오는데 나 혼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기는 어렵죠. 카톡도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5%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바로 카톡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카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내가 카톡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경쟁력 역시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ASML, TSMC, 엔비디아 등이 있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 보면 ASML이 만들고 있는 노광 장비가 있겠죠. 자, 이 노광 장비는 다른 기업에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품 자체가 커다란 경제적 해자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의 경제적 해자 세 번째 부분은요,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 그리고 코스트 어드밴티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코스트 어드밴티지라는 것은 경쟁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얘기는 마진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마존의 전형적인 예인데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들어와서 직접 살아보니까 아마존 외에 다른 이커머스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데 주문하면 3, 4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걸려서 배달이 되는데 아마존은 바로 다음날 갖다 주거든요. 자, 이런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송 구조가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이케아 그리고 맥도날드도 같은 장점을 가진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경제적 해자는요, 브랜드 파워 그리고 충성 고객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에는 애플, 나이키, 토요타, 스타벅스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 아이들이 입은 옷을 보시면요, 뭐 신발, 옷 상관없습니다. 다 나이키만 입고 있죠. 자, 그 얘기는요, 그냥 나이키니까 입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토요타를 여기에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남아에 가시면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90%는 토요타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바로 토요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애플이야 여러분들께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경제적 해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적 해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이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확실한 경제적 해자는 주가에 다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확실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성장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확실한 경제적 해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은 주가의 수익을 보이고 있는 이 기업이 앞으로도 나에게 효자 종목이 될 것인가, 되지 못할 것인가, 이 부분은요,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보다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인공지능을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 모델에 의존을 하면서 많은 성장을 일궈왔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에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부분에서 이 두 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페이스북이었죠. 하지만 페이스북을 자회사로 만들고 모회사 메타 플랫폼즈를 만들 정도로 지금 메타버스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메타 플랫폼즈의 주주라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메타버스다. 과연 메타 플랫폼즈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메타버스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예는 퀄컴입니다. 퀄컴이라는 기업은요, 지난 과거에 2G, 3G, 4G 이렇게 계속해서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거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요,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퀄컴의 성장을 주도해왔던 것이 바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의 시대가 드디어 이제 끝나간다, 이러한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종목이 바로 퀄컴인데요. 퀄컴이 앞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스마트카에 달렸습니다. 스마트카라는 것은 바로 커넥티드카,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가 찾아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자동차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퀄컴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와 인터넷이 연결되는 시대가 왔을 때 퀄컴이 모바일폰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바일 혁명을 이끈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퀄컴의 미래가 달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얘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커머스 그리고 AWS로 부르는 클라우드 쪽에 성장 동력이 있었죠.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마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식료품 배달, 로보택시, 스마트홈, 헬스케어, 정말 다양한 쪽에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 아마존 주주 입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지금 현재 모바일 혁명에서 최고의 주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합현실 헤드셋, 증강현실 안경, 헬스케어, 애플카, 그리고 애플카 플레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박 상품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애플의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들의 주력 상품, 현재 상품인 전기차가 완전히 발전되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발전만 가지고도 상당한 성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외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있고요, 로보택시, 에너지 스토리지, 보험, 그리고 최근 들어서 히트펌프까지 그 투자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플러스 다양한 성장 동력이 보이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할 테크 주식을 선정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업이 활약하고 있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가, 경제적 해자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떤지, 내일이 존재하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발굴했다고 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요, 앞으로도 정말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거든요. 해당 기업의 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요, 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기업의 성장성 점검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카메라 마이크를 시킹알파로 옮겼습니다. 시킹알파 들어오셔서 스노우플레이크 검색하시고요. 스노우플레이크 메인 페이지 오셔서 중간쯤에 보시면 그로스가 나옵니다. 성장세를 체크할 수 있는 탭이고요. 이쪽으로 클릭하시면 성장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로스 그레이드가 A+입니다.
따라서 성장률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을 보시면 69.4%가 넘어가고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매출의 성장치는 48.8%나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섹터 평균보다 훨씬 높죠. 따라서 A+라는 좋은 점수를 가져가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스노우플레이크의 과거 5년 평균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무려 128%가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들, 모든 사스 기업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거시적인 경제의 영향인지 아니면 스노우플레이크의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포워드 EPS 그로스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가오는 1년 동안 순이익의 성장이 332%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적자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가 흑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동안 EPS의 성장률은 매년 평균적으로 30%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어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적자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닝을 클릭하시고 밑에 어닝즈 에스티메이트를 클릭하시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스노우플레이크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전망치가 쭉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제뉴얼이 1월 달이니까 2023년 올해에는 드디어 흑자로 전환한다. 0.59, 59센트의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드디어 스노우플레이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이런 추세를 보이면서 옆에 성장률이 계속 나와 있죠. 78%, 40%, 36.8%, 76% 이러한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2030년이 됐을 때 스노우플레이크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한 주당 순이익은 6.88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곱하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산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6.88 곱하기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도 한 30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곱해보면 206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35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노우플레이크의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이런 EPS를 매년 달성해 나가는가 아니면 미치지 못하는가 아니면 초과해서 달성하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인 우버인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이 무려 82.6%나 됐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35.5%의 건강한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버 같은 경우는 과거 5년의 매출 성장 평균을 보시면 48.4%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좋은 성장 추세를 보인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은 이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 바로 우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과거 1년 성장률이 무려 300%나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우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스노우플레이크처럼 어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으로 들어오셔서 어닝즈 에스티메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다가오는 미래에 우버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전망치가 쭉 나와 있죠.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까지는 마이너스 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나와 있고요. 드디어 2024년부터 흑자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예상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2030년을 보시면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 EPS가 5.51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죠. 5.51 곱하기 한 30배 해볼까요? 우버 같은 경우도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30배 정도의 멀티플이 가능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165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31달러에 불과하죠. 따라서 우버 역시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실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2023년이 끝났을 때 마이너스 0.08, 즉 거의 손익분기점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하는지, 2025년이 되면 1달러 48센트를 1년 동안 EPS로 만들어내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전망치와 실적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잠깐 등장했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은 거의 25%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예상되는 매출의 성장치 역시 17%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요, 과거 5년 평균은 15.26%에 불과했는데 지금 현재 25%까지 성장이 가속화됐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EPS YOY가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EPS는 무려 116%나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세죠. 그리고 다가오는 3년에서 5년은 15.6%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닝으로 들어가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조금은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죠. 자, 2023년 3월 달이 이제 회계 연도가 마무리가 되는데 $6가 나오죠. 그런데 내년을 보시면 6.24, 그리고 후년을 보시면 6.35가 나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30.2%나 되는데, 그리고 나서 성장률이 3.9 그리고 1.7로 굉장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이런 낮은 성장 추세가 발견이 될런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예상치처럼 이렇게 저조한 성장을 보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칩의 꼭지점이다, 이렇게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성장 추세가 이렇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낮은 성장이 지속될런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들어오셔서 성장세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테슬라의 그로스 그레이드는 A-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장 추세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자,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을 보시면 무려 51.3%를 찍었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이 48.6%였기 때문에 과거 평균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장 추세를 지켜왔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면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미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좋은 추세를 지켜낸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12개월 동안도 35%가 넘어가는 성장 추세를 지켜낼 수 있다. 고무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EPS가 나오죠. EPS는 earning per share잖아요.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순이익의 성장 추세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난 과거 1년 동안 순이익이 121% 성장했고요. 그리고 포워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35% 정도 순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 비교적 양호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오시면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캐시플로우 역시 4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긍정적인 숫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슬라 역시도 우리가 어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의 에스티메이트를 클릭하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테슬라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의 수치가 쭉 나오는데요. 자, 2023년이 마감될 때 EPS의 전망치는 $4입니다. 자, 그런데 2030년이 되면 $10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제 $4에서 $10.5로 늘어나게 되면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2.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게 되면요, 멀티플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주가 역시도 2.5배 정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수치가 시장에서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4의 EPS가 10.57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2022년에 판매한 자동차의 개수가 130만 대 정도가 됐었는데 이 130만 대가 400만 대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앞으로 다가오는 2030년이 됐을 때 적어도 600만 대, 700만 대, 그리고 잘하면 1000만 대는 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EPS의 전망치가 지금 $10에 불과하지만 $20, $30까지도 가능한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EPS의 지금 전망치가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한 종목 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면요, 시킹알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업들의 성장세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보시고요. 혹시 아직까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연 $99 특가로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할인 링크는 설명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이 영상 편집할 때 저 위에도 한번 링크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대신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 적어주시면요, 앞으로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